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관광공사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입니다. 1번.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한 그 내용, 당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했던 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하네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접근하실 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찾으셔야 되고요. 결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입니까?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안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그 문제 파악의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전에 파악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번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적용해서 파악했다. 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와 내가 언제 비포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라고 찾으면 찾을 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을 먼저 찾으시고 그걸 내가 어떻게 했지? 무엇을 내가 분석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건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한번 감으로 맞춘 건가? 근데 이걸 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역시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만들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먼저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런 문제는 끙끙거리면서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1번을 쳐내시길 바랍니다. 700자니까 하나의 사례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두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대학생활 틈틈이 백화점에서 와인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틈틈이가 나오죠. 기존에 했다는 거죠. 자, 매장 매니저한테 할인 행사하는 상품 위주로 안내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지만 내가 첫날 해보니까 아무리 할인하는 상품이라도 와인은 다른 주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낮춰서 사람들을 접근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해보니까 그건 아니야 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판매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겠구나. 뭘 알지 못하면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일하는 동안 틈틈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주요 와인에 대한 카탈로그를 읽으며 공부했다. 이게 새로운 솔루션이 되겠죠. 그러자 판매할 때 가격 정보 위주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 위주로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코너에서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쌉니다가 아니라 그 와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몰린다는 거죠. 이런 고객은 당장의 매출엔 기여할지 못할지 모르나 고객의 취향에 맞춰 추천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올 때마다 꾸준히 들르는 장기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객 맞춤형 제품 추천으로 인해 매출도 오르고 단골 고객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바꾼 건 무엇입니까? 가격이 아니라 와인에 대한 공부를 했다. 컨텐츠 위주로 했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결국에 매출도 올랐다. 단골 고객도 확보했다.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대학생활 틈틈이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가격 위주가 아니라 나는 콘텐츠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살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판매하는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저항선, 아무리 해도 가격이라고 하는 걸 다운시켜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었고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에 대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아서 나는 여기에 집중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작성하신 분이 이 내용으로는 작성 안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인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먼저 빨리 캐치하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결과 중에 어떤 부분, 내가 고객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에 집중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 관점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거꾸로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대학 주최의 바리스타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제가 참가한 청소년부 대회는 대회라기보다는 커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학 측에서 직접 교육한 후에 그것을 발표하는 이벤트였다. 그런데 교육받던 중에 발표 준비를 저희들이 직접 하라는 소식을 들었다. 발표네요, 발표 문제는. 근데 초보자인 저희에게 단 며칠의 교육만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제 막 말을 배운 아기에게 토론을 하라고 내던지는 격이었다. 골머리를 앓으며 팀원들과 논의하던 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일단 문제가 뭐예요? 내가 뭘 해결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 근데 발표를 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발표를 해?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관객들도 일반인이고 잘 모르겠는 대회가 지루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간단하면서 재밌는 것, 연극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왜? 일반적인 우리 타인의 관점은 뭐예요? 지루할 거야. 또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도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밌게 하는 거 어떨까라고 얘기해서 허락해줘서 준비했더니 그건 짧게 5분 정도. 재미를 주기 위한 간단한 안무, 개그를 포함한 구성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타인의 요구를 먼저 알아챈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는 기술도 떨어져. 또 일반적으로 그냥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극으로 가자. 이렇게 적어서 특별상 수상하게 되었다. 물론 700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큰 국지는, 큰 프레임은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십니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타인의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했다. 여기에 집중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일단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있잖아요. 요 해결했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석이 가장 많은 게 분석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봤던 것도 무엇입니까? 가격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와인에 대해서 공부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지루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즐거움을 제공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격에 움직이지 않고 콘텐츠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나는 콘텐츠에 집중했다.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지루한 강의보다는 즐거운 걸 좋아해서 우리는 즐거움에 집중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타 방식으로 서술은 하시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밝혀주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펼쳤는지에 대한 즉 문제를 내가 분석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해결하기 위해 나는 즐거움을 제공했다로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앞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뒷부분에서 거꾸로 맞춰 나가자의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2번도 어려웠죠? 한국관광공사가 어렵네요, 문제가. 지원자의 메시지 전달 능력, 타인은 또 메시지 이해 능력을 활용해서 상호 간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했던 경험. 한마디로 뭐예요? 의사소통으로 역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다 문제 해결 경험인데 이번엔 의사소통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인의 메시지 이해 능력, 전달 능력, 저는 그래도 이쪽 부분에다가 포커싱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내가 전달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설득을 잘 당했다로 가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역시 이쪽은
앞쪽에 포커싱을 좀 맞춰주자라는 관점을 한번 좀 볼게요. 두 가지 사례를 또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역시 고객을 분석해서 영업에 성공했다. 그럼 앞서 이것도 1번과 같이 분석력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타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자, 근데 이건 어떤 관점으로 제가 풀어내는지 보세요. 땡땡 대전 콜센터에서 약 3개월간 카드 영업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재직 당시에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 출시된 카드를 소개하며 영업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언제? 상담이 종료된 후에 해라. 근데 대부분 고객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따라서 기존 지침, 어떤 지침 종료된 후에 얘기해라는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는 새로운 설득 방식을 고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오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설득했는데 나의 의사소통 전달 방법인 거죠. 이후 상담을 진행하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간 카드와의 혜택을 비교하였다. 신간 카드의 혜택이 더 나을 경우 동일한 이용 실적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카드 발급을 권유하였다. 후가 아니라 상담하는 중에 실적을 이게 뭐예요? 나의 의사 전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자 고객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에는 부가 서비스를 안내하며 카드 영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후가 아니라 중요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됐다. 망설이는 고객한테는 또 SMS, 이메일로 상품 브로셔를 보내 정확한 데이터를 안내했고 콜백 약속을 잡고 재상담을 하여서 1개월간 33장의 카드 발급해서 팀 내 카드 영업 인센티브 4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의사소통했는지 내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인 거죠. 문제점을 나는 파악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관심을 끌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도 했고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는 의사 전달을 했고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700자니까. 카드 발급을 권유하였더니 어떤 점이 좋다면서 나에게 반응을 했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또 어떤 점에 반응을 했었다. 또 약간은 망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했더니 또 어떤 점에 반응을 했었다. 굳이 넣는다면 이런 식의 고객 반응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매번 고객 반응을 넣기 힘드시면 이 부분에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고객들이 이러이런 반응 특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무튼 나의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 번 던져주고 두 번 던져주고 세 번 던져줌으로써 고객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나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타 방식의 서술이고요. 문제점 도출을 역시 분석을 통해서 후회하면 안 되고 중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설득을 했다. 그랬더니 타임 메시지 이해 능력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튼 전 그래도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논리성과 진심을 담은 의사소통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논리성과 진심을 얘기하겠다는 거네요. 나의 의사소통.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논리성과 진심을 반드시 담아서 설명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나라는 사람은 의사소통할 때 논리성과 진심을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케팅 원론 수업을 들었을 때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했는데 이거 교수님의 평가 50%, 학생들의 평가 50%로 과제 점수가 결정되었기에 나는 교수님이 아닌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저도 이랬는데 저는 조원들에게 발표를 글이나 도표, 그래프로만 하지 말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차별화를 만들자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제시해주면 좋겠네요. 왜? 뻔하니까. 기존의 건 뻔하니까 우리의 평가하는 우리 입장에서 동영상 보면 좋잖아.
더 관심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자라는 이유까지 제시해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일부 조원들은 좋다고 했지만 이 의견이 시간 소비도 많다.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반대 의견을 당연히 제시하는 사람 문제점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 의견으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제 나오겠죠. 나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진심 있는 호소로 조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 어떤 호소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에게 일단 다른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일단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저는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 다른 의견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좋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학생들의 평가가 50%나 되는 만큼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득했고 그죠? 그리고 진심을 보이며 제 아이디어를 믿고 따라주기를 요청했다. 진심을 보였다? 이 부분도 조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의 이목만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우리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내에서 다음에 도표라든지 표라든 것을 활용해서 객관성도 좀 부여하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주면 좋고 진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약간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모두 동의를 하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신뢰를 얻을 만큼 저는 적극적으로 선호도 조사, 인터뷰, 광고 등의 동영상 기획안을 만들었고 직접 촬영도 했다. 다른 조들은 제 예상대로 도표와 그래프로만 보여주는 전형적인 발표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덕분에 A라는 우수한 성적까지 받을 수 있었고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진심을 담은 의사소통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좋은 경험이었다. 그럼 이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다른 조들은 전형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동영상까지 보여줬더니 이제 타인의 반응들이 나와야 되겠죠. 상대방의 반응들. 실제 친구들은 어떤 반응? 와, 딱딱하지 않아서 좋았다. 신선했다. 교수님들도 그럼 얘기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타인의 메시지를 해석한, 이해한 반응까지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클로징을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앞서 봤던 1번의 사례보다는 2번의 사례가 조금 더 합당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서 두 가지식으로서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차별화, 그 다음에 어떤 논리성과 진심은 또 무엇이었는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ST 문제점 도출했죠. 다른 방법을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왜 해야 됐는지 본인의 설득력에 그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신 다음에 결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그래서 2번은 지원자의 메시지 전달 능력의 방법론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과 2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 그 이후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